안녕하세요. 시니어 만세입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고 계신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수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이런 지원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셨습니다. 연 금액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됩니다. 10년이면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착각입니다. 난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자녀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알아서 해준다는 착각입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주겠지. 자동으로 처리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이십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신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기초연금 받아. 너도 신청해봐.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에 와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셨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하신 겁니다. 얼마나 손실을 보셨을까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원입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5년이면 2040만 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을 믿고 확인조차 하지 않아서 2040만 원을 받지 못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할아버지는 인천에 사시는 72세 분이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신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완전히 못 움직여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요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월 200만 원씩 내셨습니다. 3년이면 36개월입니다. 총 7,2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분이 권유하셨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하셨습니다.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월 21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 179만 원을 절감하게 되신 겁니다. 하지만 3년을 늦게 신청하셔서 약 6,516만 원의 손실을 보셨습니다. 심하게 아파야 받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6,516만 원을 더 지출하신 겁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할머니는 2,040만 원을 못 받으셨고요. 최할아버지는 6,516만 원을 더 지출하셨습니다. 합치면 8,556만 원입니다. 계산만 해보셨어도 피할 수 있었던 손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주겠지. 난 해당 안 될 것 같아. 복잡해서 못하겠어.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요? 금액이 얼마인지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원금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내용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또 놓치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처럼 2,040만 원을 못 받거나요. 최할아버지처럼 6,516만 원을 더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단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이 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받지 못하실까요? 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착각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이 있으시면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십니다. 예금이 좀 있으시면 나는 해당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나는 못 받겠지 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은 집, 예금,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재산은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5억 원이어도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0.333%입니다. 3억 6,500만 원의 0.333%는 약 121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 소득인 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시다면요. 소득인 정액은 40만 원, 121만 원, 161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입니다. 161만 원은 228만 원 이하입니까? 네, 이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준도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김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김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67세 여성분이십니다.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사십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금이 2천만 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고 계십니다. 62세에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부족하면 예금을 조금씩 깨서 쓰셨습니다. 65세가 됐습니다. 주변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만 65세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대. 관심이 생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그러자 이웃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아.
집 있으면 안 돼. 김할머니는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5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산해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포기하셨습니다. 66세가 됐습니다. 67세가 됐습니다. 계속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예금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던 예금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7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가셨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친구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기초연금 받아. 매달 30만 원씩 나와. 김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네, 기초연금요? 집 있으신데요?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어. 계산해 봤더니 받을 수 있더라고. 정말요? 응, 복지로에서 계산해 봐. 너도 받을 수 있을걸? 김할머니는 집에 돌아오셔서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셨습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보를 입력하셨습니다. 혼자 사신다고 입력하셨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라고 입력하셨습니다. 재산은 집 5억 원, 예금 1,000만 원이라고 입력하셨습니다.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예상 수령액월 약 30만 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셨습니다. 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5년이면 약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을 믿고 확인조차 하지 않아서 약 2천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김할머니는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국민연금 4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월 70만 원입니다.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예금을 깨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남습니다. 5년 전에 확인이라도 해볼 걸. 복지로에서 계산만 해봤어도 알 수 있었는데. 이웃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할 걸.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할머니의 실수가 뭡니까? 명확합니다. 첫째,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신 겁니다. 둘째, 확인하지 않으신 겁니다. 셋째, 복지로에서 계산해보지 않으신 겁니다. 넷째,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지 않으신 겁니다. 결과는 5년 동안 약 2천만 원을 못 받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5년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신 제도입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예금 있으면 못 받는다.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자녀 있으면 못 받는다. 이런 착각들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 정액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부부 가구는 월 364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도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할머니처럼 5년 늦게 신청하시면
약 2천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10년 늦게 신청하시면 4천만 원 이상을 못 받으십니다. 지금 만 65세 이상이신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다면 바로 확인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재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인부터 하십시오. 계산해보면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장 큰 금액의 지원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원입니다. 연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기초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지원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전기요금 감면, 노인 일자리, 장기요양 등급 등입니다. 각 지원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다음 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확한 숫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적으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현재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364만 원 이하입니다. 단, 기초연금 금액과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여름철 4만 2천 원, 겨울철 20만 8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25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50만 원입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유선전화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동통신사별로 월 1만 1천 원에서 1만 6천 원까지 감면됩니다. 평균 월 1만 3천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약 15만 6천 원입니다. 10년이면 156만 원입니다. 이동통신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이 사용하시는 통신사에 확인하십시오. 네 번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서점, 음반 구매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1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30만 원입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다섯 번째, 전기요금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1만 6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여름철 7월과 8월은 2만 원입니다.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도 2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월 1만 8천 원 정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약 21만 6천 원입니다. 10년이면 216만 원입니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1년이면 약 6만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수도사업소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십시오. 일곱 번째, 노인 일자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현재 기준으로 월 2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1개월 일하시게 됩니다. 연 297만 원입니다. 5년이면 1,485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8번째,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등급에 따라 15%에서 20%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이면요. 3등급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월 약 21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월 179만 원을 절감하시는 겁니다. 1년이면 2,148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748만 원입니다. 등급을 받지 않으시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십시오. 9번째, 임플란트 건강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총 비용이 약 120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은 36만 원입니다. 2개 하시면 7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2개에 240만 원 정도 드십니다. 168만 원을 절감하시는 겁니다. 치과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10번째, 틀니 건강보험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총 비용이 약 100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1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70만 원을 절감하시는 겁니다. 치과에 가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11번째,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모든 분들께 적용됩니다.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2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200만 원인데 1년 동안 의료비를 300만 원 내셨다면요. 10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사후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십시오. 12번째,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소득 대비 15%에서 20%를 초과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십시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3번째,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123만 원입니다.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주거지원은 월 최대 64만 원입니다. 일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민센터 또는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14번째, 주거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월 최대 37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이면 39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960만 원입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15번째, 생계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71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117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이면 85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520만 원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16번째,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입니다. 1년 동안 의료비를 수백만 원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금액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당되는 지원금을 모두 신청하시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연 408만 원, 에너지 바우처 연 25만 원, 통신비 감면 연 15만 6천 원,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전기요금 감면 연 21만 6천 원, 수도요금 감면 연 약 10만 원, 노인 일자리 연 297만 원. 합계가 얼마입니까? 연 약 790만 원입니다. 거의 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900만 원입니다. 거의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연 2,148만 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하시면 238만 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환급받으시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지원금을 다 받으시면 연 1,000만 원 이상 받으시거나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억 원 이상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서 전부 다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두 가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만 받으셔도 연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통신비 감면만 받으셔도 연 40만 원 이상입니다. 10년이면 400만 원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 연 297만 원입니다. 5년이면 1,485만 원입니다. 이 숫자들을 종이에 적어 두십시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 자녀 있으면 못 받는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 이런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재산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다. 정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집이 있으시면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십니다. 예금이 좀 있으시면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해 드렸습니다. 기본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재산환산율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분들,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도 재산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 이 착각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확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 오해,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겠지. 틀렸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감면도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도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도 자동으로 됩니까? 대부분은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시면 환급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다. 이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기준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안 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김할머니가 그랬습니다. 나는 5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구나.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인부터 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129번 복지 상담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계산해보면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오해, 신청이 복잡해서 못하겠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서류가 많을 것 같아.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인터넷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가져가십시오.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십시오. 통신비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신청이 끝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역시 전화로 신청이 끝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못 하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주민센터에 가보십시오. 또는 129번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신청하면 창피하다. 일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부 돈을 받는 게 창피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창피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세금을 평생 내셨습니다. 국민연금도 내셨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셨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창피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십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전국에 수백만 명이십니다. 여러분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하시는 겁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오해, 나중에 해도 된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해야지. 급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해야지. 틀렸습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미루시면 기초연금 408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5년 미루시면 2,040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김할머니가 그랬습니다. 5년을 미루셨습니다. 2,040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지금 만 65세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늘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루 미루시면 하루치 못 받으십니다. 나중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일곱 번째 오해, 자녀가 있으면 못 받는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못 받겠지. 자녀가 소득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틀렸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자녀의 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만 기준 이하이면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남아있지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8번째 오해,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거급여는 집이 없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집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붕, 벽,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나 전세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9번째 오해,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것도 많이 듣는 착각입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으시면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시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감액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만 맞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10번째 오해, 에너지 바우처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 못 받겠지. 틀렸습니다. 차상위계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기준이 넓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십시오. 해당되시면 신청하십시오. 에너지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신청 자격이 확대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 10가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된다. 틀렸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 확인하십시오. 복잡해서 못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창피하다. 권리입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하십시오. 자녀 있으면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집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틀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다. 차상위도 받습니다. 이 착각들을 버리십시오. 확인부터 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십시오.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12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확인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심하게 아파야 받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요양원비를 전액 부담하셨습니다. 약 6,500만 원의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총 23가지 항목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면 더 좋습니다. 체크하면서 보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체크 1. 만 65세가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은 만 65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장기요양 등급 등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도 만 65세부터입니다.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십시오. 만 65세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아직 안 되셨으면 만 65세가 되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그날이 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체크 2.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복지로는 정부 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www.bokjiro 고 kr입니다. 컴퓨터를 켜십시오. 인터넷을 켜십시오. 주소창에 bokjiro 고 kr을 입력하십시오.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십시오.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 없이도 모의 계산은 가능합니다. 체크 3.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십시오. 복지로 메인 화면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클릭하십시오. 여러 제도가 나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나옵니다. 하나씩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크 4.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모의 계산을 하려면 소득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월 얼마 받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근로소득이 있으십니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받는 소득이 있으십니까? 월 평균 얼마입니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으십니까? 연 얼마입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십니까? 모든 소득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체크 5. 재산을 확인하십시오. 집이 있으십니까? 집의 시세가 얼마입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최근 실거래가를 확인하십시오. 예금이 있으십니까? 얼마 있으십니까? 모든 은행의 예금을 합치십시오. 적금도 포함하십시오. 자동차가 있으십니까? 자동차의 가액을 확인하십시오. 보험 완납금이나 주식이 있으십니까? 모든 재산을 종이에 적으십시오. 체크 6. 소득인 정액을 계산하십시오. 복지로 모의 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소득인 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환산율을 적용해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복지로에서 계산하시면 자동으로 됩니다.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복지로를 이용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체크 7. 기초연금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십시오. 계산하기를 누르십시오. 결과가 나옵니다. 수급 가능이 나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 불가가 나옵니까? 아쉽지만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하지만 매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내년에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체크 8.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119만 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월 약 196만 원 이하입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면 여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등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계층 확인을 받으십시오. 체크 9.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71만 원 이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체크 10. 에너지 바우처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여름철 4만 2천 원, 겨울철 20만 8천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11. 통신비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동통신사별로 월 1만 1천 원에서 1만 6천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미 신청하셨습니까? 휴대폰 요금이 감면되고 있습니까? 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감면이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본인이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에 전화하십시오. 통신비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체크 12. 문화누리카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13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서점, 음반 구매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13. 전기요금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1만 6천 원에서 2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은 2만 원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감면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전기요금 감면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체크 14. 노인 일자리 관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현재 기준으로 월 27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11개월 일하시게 됩니다. 연 297만 원입니다.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15. 장기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십니까? 치매 증상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치매, 뇌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입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체크 16. 임플란트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아가 없으십니까? 임플란트가 필요하십니까? 치과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건강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총 비용이 약 120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은 36만 원입니다. 2개 하시면 7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2개에 240만 원 정도 드십니다. 168만 원을 절감하시는 겁니다. 체크 17. 틀니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 65세 이상이시면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가 필요하십니까? 치과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총 비용이 약 100만 원이면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100만 원 전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70만 원을 절감하시는 겁니다. 체크 18.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을 확인하십시오.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를 많이 내셨습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를 확인하십시오.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최저 81만 원에서 최고 582만 원까지입니다. 대부분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사후 환급 신청을 하십시오. 체크 19. 재난적 의료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최근에 큰 병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까?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으로 입원하셨습니까?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소득 대비 15%에서 20%를 초과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체크 20. 긴급복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화재, 실직, 가족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셨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계 지원은 월 최대 123만 원입니다. 의료 지원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주거 지원은 월 최대 64만 원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129번 복지 상담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21.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십니까? 임차 가구는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최대 33만 원, 2인 가구 월 최대 37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자가 가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22. 생계급여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약 71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117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말 적으십니까? 생활이 정말 어려우십니까?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실 때 최신 지원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체크 23.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2종은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10%입니다. 병원비가 부담되십니까?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신청하십시오. 23가지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으셨습니까? 종이에 적어두십시오.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목록을 만드십시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행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단계입니다.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행 단계입니다. 1단계 복지로 접속 모의 계산 소요 시간 30분. 컴퓨터를 켜십시오. 인터넷을 켜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www.bokjiro 고 kr입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십시오.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십시오. 계산하기를 누르십시오.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수급 가능이 나오면 종이에 적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산해 보십시오. 주거급여도 계산해 보십시오. 생계급여도 계산해 보십시오. 의료급여도 계산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제도를 모두 종이에 적으십시오.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2단계 주민센터 방문 상담 소요 시간 1시간. 복지로에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으십시오.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로 가십시오.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정부 지원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복지로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십시오. 이 제도들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자세히 확인해 드릴 겁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메모하십시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두 물어보십시오.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담이 끝나면 다음 방문 날짜를 정하십시오.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3단계 서류 준비 소요 시간 30분 1시간.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대부분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비슷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십시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의 앞면을 복사하십시오. 은행에 가시면 복사해 드립니다. 또는 은행 앱에서 통장사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임 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시 주민센터나 무임 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번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면 진단서를 준비하십시오.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십시오. 준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십시오. 4단계 신청서 작성 소요 시간 30분. 주민센터에 다시 가십시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십시오. 복지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 상담받고 서류 준비해 왔습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꺼내드릴 겁니다. 함께 작성합니다. 직원이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적습니다. 가구원 정보를 적습니다. 통장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서명을 합니다.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주거급여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십시오. 각 제도마다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공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제출합니다. 직원이 접수증을 드립니다. 보관하십시오. 5단계 신청 제출 즉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직원이 확인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제출하셨으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증을 받으십시오.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집에 가서 잘 보관하십시오. 6단계 심사 대기 30일.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약 30일 정도 걸립니다. 장기요양 등급도 약 30일 정도 걸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약 30일 정도 걸립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십시오.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방문 조사원이 집으로 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도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다리십시오. 7단계 승인 후 수령 확인.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편으로 통지서가 옵니다. 승인이 됐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통지서에 수령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이 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다음 달 20일에 입금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판정 결과가 나오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날짜에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입금이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입금이 안 됐으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에 연락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탈락하셨습니까? 탈락 사유를 확인하십시오. 통지서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서 탈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또는 내년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받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8단계 다른 지원금 추가 신청. 한 가지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셨습니까? 다른 지원금도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셨으면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하십시오. 차상위계층이 되셨으면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도 신청하십시오. 전기요금 감면도 신청하십시오. 한국전력 123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수도요금 감면도 신청하십시오. 지역수도사업소에 전화하십시오.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하십시오. 거동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십시오. 치아가 안 좋으시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십시오. 하나씩 신청하십시오. 모든 해당 지원금을 받으십시오. 8단계 실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입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받으실 겁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소득인 정액도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년 재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인 정액을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여전히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이 봐야 할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십니까?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계십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으시면 소득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건강보험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더욱 주의하십시오. 주택연금은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같이 봐야 할 제도 3. 주택연금. 집이 있으십니까?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십시오. 만 55세 이상이시고 주택 시세가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환산율 약 7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 시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을 먼저 하십시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다른 지원금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이 봐야 할 제도 4. 장기요양보험. 만 65세 이상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십시오. 등급을 받으시면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입니다.
월 200만 원짜리 요양원이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등급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3등급 기준으로 월 약 21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같이 봐야 할 제도 5. 종합부동산세.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입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계실 겁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됩니다. 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실 때 이 점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같이 봐야 할 제도 6. 재산세. 주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세는 계속 내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셔도 재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셔도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부하십시오. 재산세가 부담되시면 지자체에 문의하십시오. 분할 납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6가지 제도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정부 지원금만 받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제도들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재계산하십시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십시오. 주택연금을 고려하시면 영향을 계산하십시오. 장기요양이 필요하시면 신청하십시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확인하십시오. 모든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사항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매년 금액과 기준이 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액은 현재 기준입니다. 신청하실 때 반드시 최신 금액과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129번 복지 상담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최신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십시오.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8단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부 지원금에 대해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 감면이 알아서 됩니까? 아닙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정부 지원금은 신청이 필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김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5년 동안 약 2천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최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아서 3년 동안 약 6,500만 원을 더 지출하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둘째,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는 착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 자녀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심하지 않으니까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만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가 재산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을 믿고
5년을 포기하셨습니다. 계산해 보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심하게 아파야 받는다고 생각해서 3년을 미루셨습니다. 신청해 보니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확인부터 하십시오. 셋째, 확인이 필수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십시오. 129번 복지 상담 전화로 전화하십시오. 확인만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확인하지 않아서 약 2천만 원을 못 받으셨습니다. 복지로에서 30분만 계산해 보셨으면 됐습니다. 주민센터에 1시간만 가보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할아버지도 확인하지 않아서 약 6,500만 원을 더 지출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하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인하십시오. 계산하십시오. 상담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십니다. 어떤 손해일까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현재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5년이면 2,0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요양원비를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월 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월 약 21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1년에 2,148만 원입니다. 3년이면 6,444만 원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연 약 70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10년이면 7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하지 않으시면 연 297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5년이면 1,485만 원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1년이면 39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96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약 71만 원을 못 받으십니다. 1년이면 85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520만 원입니다. 모든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연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못 받으십니다. 10년이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시면 이런 손해를 보십니다. 매달 손해를 보십니다. 매년 손해를 보십니다. 평생 손해를 보십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2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 복지로 접속 모의 계산하기입니다. 지금 바로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컴퓨터를 켜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십시오. www.bokjiro 고 KR입니다.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클릭하십시오. 기초연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십시오. 계산하기를 누르십시오.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다른 제도들도 계산해 보십시오.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계산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제도를 모두 종이에 적으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겁니다. 30분이면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인터넷을 못 하신다고요? 자녀분께 부탁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산 좀 해줘. 자녀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직원이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하십시오. 2번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하기입니다. 오늘 또는 내일 하십시오. 소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복지 담당 부서로 가십시오. 정부 지원금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복지로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십시오. 직원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신청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메모하십시오. 주민센터에 가기 어려우시면 12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복지 상담 전화입니다. 정부 지원금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일시간이면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셔도 확인의 절반이 끝난 겁니다. 내일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모레 신청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신청을 끝내십시오. 단계별로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복지제도를 신청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청해야만 받는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복지제도든 신청이 필수입니다.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확인부터 하십시오. 계산해 보십시오. 상담받으십시오. 이 원칙만 지키시면 손해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주변에 정부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확인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게 도와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과 최적 금액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로 접속하십시오. 오늘 주민센터 가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